차량이 부조하고 엔진 체크 경고등이 들어오니까 불안하셔서 서비스에 입고를 하셨는데 점검을 했을 때 엔진 실린더 헤드 또는 엔진 실린더 블록 쪽으로 진단을 받으시고 수리비가 1,000만 원 이상 받아오셨습니다. 같은 고장 코드가 또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이번 같이 그래서 압축 압력 테스트, 플러그 코일 위치 변경 테스트, 인젝터 위치 테스트 이렇게 점검을 해보았을 때 원인은 서로 틀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실린더 헤드나 엔진 실린더 블록 쪽으로는 이상이 없었다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하우로모터스 송동혁입니다. 오늘은 BMW E바디, F바디, G바디 종류별로 입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통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간헐적인 엔진 체크 경고등 점등과 차량의 부조, 차량의 떨림, 복복복거리는 거 여러분 한 번 정도 경험을 다 해보셨거나 아마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연식의 종류에 관계없이 이러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초기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스파크 플러그 또는 점화 코일 교체, 점화원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죠. 소모품이니까. 하지만 이러한 소모품을 교체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문제가 일어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여기 보이는 E바디 차량, G바디 차량 전부 서비스센터에 입고가 되어서 견적이 거의 1,000만 원 이상 견적을 받고 온 차량들입니다. 과연 스파크 플러그나 점화 코일 문제가 아닐 경우에 공통되게 실린더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점검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다발생이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이 차량은 F바디 740Li N54 직렬 6기통 차량입니다. 엔진 체크 경고등이 들어오고 차량 부조가 간헐적으로 일어납니다. 냉간시에 간헐적으로 일어나는데 진단기 상으로는 2번 미스파이어만 뜹니다. 2번 미스파이어라고 진단기상에 표출이 되면 미스파이어가 뭐냐? 불안전 요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연료가 들어가고 공기가 들어가고 스파크 플러그에서 불꽃이 튀겨서 점화가 이루어지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파워 밸런스가 어떤 거라도 깨어지게 되면은 미스파이어, 정상적인 연소가 안 된다는 거죠. 정상적인 연소가 안 되고 그럴 때 RPM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차량 부조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되냐? 요즘 차량들은 연료 쪽에 문제가 있건 점화원 쪽에 문제가 있건 압축 압력에 문제가 있건 어떠한 미스파이어, 불안전 요소가 감지가 되면 차량 스스로가 운행이 가능하게끔 보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냥 강제로 연료 분사량을 늘려주고 점화 시기를 조정해서 RPM을 이제 꺼지려고 할 때 올려주는 거죠. 옛날 차들 보면 시동이 꺼지려면 왕왕왕 밟지 않습니까? 요즘 차량은 자연스럽게 스스로가 보정을 해줍니다. 보정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또 불안전 요소라는 시동이 꺼지려 하고 보정을 해주고 꺼지려 하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헌팅이라 하기도 하고 부조라고 하는데 RPM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경우에 우리가 겪게 되는데 진단기상에 이런 미스파이어가 뜨게 되면 사실은 먼저 우리가 확인하는 게 점화부터 합니다. 왜? 스파크 플러그라든지 점화 코일이라든지 이런 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적정한 시기가 되었을 때 교체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러한 부분까지도 점검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고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점검했던 결과와 이유 그리고 추후에 점검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여 팀장이 설명해 줄 건데 우리 여 팀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서비스 센터에만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일은 굉장히 잘하는데 다소 좀 어색하더라도 여러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 팀장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점화 코일과 플러그를 위치를 바꿔봤을 때 다시 고장 코드를 찍어봤을 때 2번 실린더의 실화가 또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플러그나 코일 문제는 아닌 것으로 한번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선행해야 될 것은 요거는 6기통 직분산지이기 때문에 이제 인젝터 위치를 한번 수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바꿔보기 너무 비싸니까. 네, 일단은 그럼 바꿔봤을 때 또 똑같이 2번의 실화가 확인되면은 인젝터는 아닌 것으로 한번 판단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실린더 내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린더 헤드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요 압축 압력 테스트 장비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 팀장 근데 이거 완전 다 젖어 있네. 보통 이게 플러그가 젖는 이유가 이제 실화 때문에 젖거든요. 이제 실화가 발생하면은 이렇게 불안전 요소가 되다 보니까 이제 기름이나 슬러지 같은 것들이 여기 묻어 나와서 이런 식으로 거북해 젖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젖는다고 해서 무조건 바꾸시면 안 되고요. 그렇지. 무조건 이제 선행해야 될 작업들을 우선 진행하고 원인을 정확히 잡아라. 네, 맞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 이렇게 젖어 놓는다 무조건 바꾸면 안 됩니다. 원인을 잡고 난 다음에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작업 한번 신속하게 영상에 담을 거니까 잘 한번 해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시동 걸어주세요. 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일단 압축압력을 봤을 때는 다 정상으로 확인되고요. 그 다음 스텝으로 이제 내시경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이번 한번 들어가 보자. 네, 알겠습니다. 야 진짜 그래도 다행이다, 그지? 네. 야 이거는 그냥 답 나왔네, 그지? 네. 답이 나왔어. 보자. 그냥 이거 연소실 클리닝 하면 되겠다. 뭐 이 정도 스크래치면 20만 킬로 치고 이 정도면 정상이고 연소실 카본 퇴적이네. 네, 맞습니다. 카빙을 한 번씩 연료 첨가제를 써줘야 돼. 왜냐면 고급 휘발유를 계속 못 쓰니까. 네. 이건 그냥 간단하게 원인 잡히겠다, 그지? 네, 흡기 맞습니다. 쪽도 같이 클리닝 한번 해보자. 스로트 바디하고 이쪽에도 싹 흡기 다 기관하고. 알겠습니다. 피스톤 봐라, 카본 봐라, 야. 아우. 서비스센터에서 실린더 헤드 교체 1000만 이상 견적을 받고 오셨는데, 우리 지금 여팀장이랑 우리가 해본 게 플러그랑 조마 코일 위치 변경 이상 없었고, 그 다음에 인젝터 위치 변경해봤으나 이상이 없었다. 그러니까 차가 정상적이었다는 게 아니고 고장 코드는 동일하게 2번 미스파이어 실화를 띄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내시경을 넣어봤더니 2번 쪽에 카본이 엄청나게 퇴적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었고, 아까 우리 그 압축압력 쟀을 때 압축압력은 다 이상이 없었죠. 네, 다 정상이었습니다. 정말 다행인 게 압축압력이 이상이 없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엔진 실린더 블록 쪽이 이상이 없고 피스톤 쪽이 이상이 없고, 그리고 내시경을 꽂았을 때 실린더 내부의 스크래치라든지 밸브 쪽 보았을 때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무엇이었냐? 네, 카본이 문제였습니다. 카본이 문제여서 다행히 큰 비용이 들이지 않고 연소실 클리닝 그리고 흡기 클리닝을 통해서 성능 복원으로 이어지면 간단하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손님이 엄청나게 지금 차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사실 서울에서 멀리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다행히 빨리 이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지금 주행거리가 20만 킬로가 넘었습니다. 20만 킬로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눈에 보이는 곳은 소모품 관리가 굉장히 잘 되었으나 이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가 카본이 침착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를 조금 못하신 것 같고, 이렇게 관리하는 방법은 전문 정비업체에 우리가 와서 약품으로 클리닝을 하는 방법과 또는 평소에 고품질의 높은 옥탄가를 주는 고급 휘발유 사용 또는 옥탄 부스터라든지 이런 거 첨가제를 사용하거나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옥탄가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완전 연소를 유도하고 안에 카본도 같이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지만 이 고장 코드 여러분 착각이 되기 쉬워요. 플러그 코일 바꾸면 일반 부품 때만 해도 상당히 고가로 나오는데 이 차량들 원인을 일단 잘 분석을 해야 된다. 실화가 뜬다고 해서 이거 바꿔보고 저거 바꿔보고 그 다음 저거 바꿔 그렇게 해도 됩니다. 물론 센터 있을 때 그렇게 했죠. 네, 여팀장이. 맞습니다. 우리 여팀장이 또 서비스센터만 되게 오래 있었어. 그래서 지금 이런 진단 트리 과정을 우리가 같이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스파이어가 뜬다고 해서 단순하게 플러그 코일 문제만으로 일어날 수 없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문제의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어서 이 차량은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차량과 동일하게 지바디 520i인데 실질적으로 키로수도 몇 킬로 되지 않았습니다. 방금 봤던 F바디처럼 지바디 또한 똑같아요. 어떻게 짠 듯이. 이번 실린더 미스파이어 실화 경고 등으로 인해서 서비스 센터에 두세 차례 방문을 하셨고, 센터에서 저희가 아까 했듯이 플러그와 점화 코일 위치 교체해서 어떻게 되는지, 따라가는지 안 따라가는지, 그러니까 플러그 문제인지 코일 문제인지 테스트를 1차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플러그와 코일의 위치를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고장은 동일하게 2번 미스파이어 실화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센터에서 압축 압력까지 측정을 했습니다. 해서 엔진 쪽 문제다, 실린더 헤드 문제다 라고 판단을 해서
견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1000만 이상 나왔고, 그리고 실린더 헤드를 탈거를 해서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엔진 실린더 블록까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고객님이 이렇게 작업 지지서와 명세서와 소견서까지 다 끊어오는데 이 테스트하는 비용을 좀 많이 주고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총 3차례 정도 방문하셨는데 불만 기록들이 많아. 정확하게 믿을 수 없다가 이 짧은 키로수를 운행을 했는데 어떻게 엔진에 이렇게 비싼 비용이 발생이 되냐. 장거리도 한번 뛴 적도 없고 시내에서 여성 고객님입니다. 왔다 갔다 몇 킬로 타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수소문해서 저희 쪽으로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 또 실질적으로 센터에서 압축 압력 테스트까지 했지만 압축 압력 테스트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인지 저희가 점검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고장 코드를 먼저 소거한 후에 점화 플러그랑 코일 위치를 교환했지만 서비스 센터랑 동일한 결과가 나왔네요. 바로 2번 실화가 또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해야 될 거는 압축 압력 테스트를 먼저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걸어주세요. 예, 됐습니다. 한번 걸어주세요.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어때? 일단 다 정상이고 오히려 문제가 있다. 2번이 압축 압력이 훨씬 잘 나옵니다. 2번이 더 높게 나와? 150, 150, 140, 140. 편차는 조금 있는데 이 정도면 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센터에서 진단했던 거하고 우리가 좀 헷갈리네? 네, 다르네요. 그러면 일단 정확하게 한 2번씩 재봤죠? 지금? 예, 오차 때문에 2번씩 다 재봤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은 압축 압력 이상 없고, 그러면은 내시경 한번 찔러보죠. 네, 내시경 내시경 한번 한번. 찔러보고 예. 일단은 지금 내용이 엇갈리기 때문에 내시경 한번 찔러서 원인 한번 보자고. 알겠습니다. 한번 보자. 내시경. 정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2번 압축 압력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걸어주세요. 됐습니다. 한 150, 160 정도 나오고 있네요. 이제 1번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걸어주세요. 예, 됐습니다. 1번도 한 150, 140 편차는 있지만 오히려 2번이 더 높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2번 압축 압력이나 이런 압축 압력 테스트는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는 거는 1번. 너무 가깝다. 조금 뒤로. 1번이 왜 이래? 카본이 엄청 많네? 그렇네요. 지금 상사점 올라와 있구나. 예. 자, 1번 카본 많고 2번 가봅시다. 에이? 2번 엄청 깨끗하다. 2번이 더 깨끗하잖아. 압축 압력도 잘 나오고. 스크래치는 조금 있는데 뭐 이 정도로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조금 더 넣어봅시다. 일단은 2번이 오히려 더 괜찮은데? 잠깐 핸드폰 줘봐. 사진 좀 찍어 놓자. 이 상태에서. 여 팀장님 찍어주세요. 손님한테 보여드려야 되니까. 오케이. 자, 3번 가봅시다. 핸드폰 놔두죠. 3번 한번 찍어봐야 될 것 같은데. 2번이 오히려 더 괜찮아, 지금 2번이. 자, 3번 들어갑니다. 3번도 괜찮네. 그렇네요. 1번이 오히려 더 안 좋았고. 자, 그러면 4번 한번 가봅시다. 4번 안 좋네. 그렇네요. 4번 안 좋네. 이거 찍어놔야겠다. 오케이, 빼자.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네. 여 팀장님, 이거는 내가 볼 때 답이 나왔어. 일단 압축 압력 이상 없고, 그 다음에 연소시 카본 그렇게 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2번, 3번은 괜찮고 1, 4번이 안 좋고,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 흡기 청소하고 플러그 바꾸고 네. 끝내면 될 것 같아. 다른 차량이 매우 더러운 흡기 매니폴더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흡기 매니폴더는 각 실린더에 공기를 밀어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항상 카본이 이렇게 많이 쌓여요. 이제 이 카본이 많이 쌓이게 되면은 각 실린더로 가는 공기가 불균형이 발생해서 실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참 괜히 쫄았네. 아, 진짜 괜히 쫄았어. 왜냐면 아직 플러그는 교체 중이 조금 남았는데 지금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이게 메인터넌스 주기는 잡혀 있지만 예방 정비의 항목일 뿐이라 조금 빨리 당길 수도 있고 네. 조금 미뤄질 수도 있는데 이거는 단순히 플러그 바꾸고 흡기 청소하면 끝. 이번 실린더 미스파이어라는 고장 코드가 점등이 되고 차량이 떨고 부조해서 서비스센터에 입고를 하셨고 두 대 다 똑같이 진단 비용을 내시고 점검했을 때 실린더 헤드 또는 실린더 블록 쪽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견적을 1,000만 이상 받고 오셨습니다. 또 이 차량 7 시리즈 같은 경우에 또 저 멀리 또 서울에서 또 오셨어요. 네, 이 차량은 부산 차량이지만 센터에서 키로수가 얼마 되지도 않았음에도 비용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한 번 더 확인을 원하셔서 입고를 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진단기를 찍었을 때 고장 코드는 2번 시라 미스파이어라는 고장 코드를 띄웠지만 F바디 7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카본이 퇴적이 되어서 카본 때문에 원인이 되었고 BMW G바디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스파크 플러와 스로틀 밸브 이쪽에 카본이 또 퇴적이 되었던 약간은 비슷하지만 다른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저희 또한 정비사고 사람이다 보니까 진단 과정에서 실수를 할 때도 있고 작업 과정에서 부품의 오작동, 오류, 불량 또 작업자의 저의 실수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단이 잘못될 경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남죠. 이번에 너무나 기회비용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 차량에 비용이 많이 나오는 고장이라고 하면 한 곳 이상 이렇게 중복적으로 점검 받아보는 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저희 동료를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또한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람으로 치면은 갑자기 암 진단을 받는다. 그러면은 많은 곳에 병원을 가서 확인을 받아보는 경우도 있죠. 그렇듯 저희도 사람인지라 실수를 할 수가 있고 같은 진단기상의 고장 코드가 떠도 실질적인 원인은 틀릴 수 있다. 내가 실화라는 경고등이 떴기 때문에 네이버 검색했을 때 플러그 바꾸면 된다. 사장님 저 실화 떴으니까 플러그 바꿔줘. 이런 방식은 맞지 않다. 가급적 어떤 검색이나 서칭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지만 요즘 또 챗GPT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진단기상이 나타낸 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급적 좀 더 전문적인 곳에 가서 좀 더 체계적인 진단 트리로 점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빨리 이 두 대의 차량 작업하는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5 시리즈 차량 점검하는 동안에 이 차량은 제가 연소실 약품을 넣어 놨습니다. 일단 어떤 상황인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번이 문제였죠. 2번을 집중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슬러지들이 보이죠. 이런 슬러지들이 결국엔 카본들이 문제고 이게 찰랑찰랑 도는 게 지금 연기가 막 올라오네. 가스가 이렇게 카본들이 지금 제거가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튕겨낼 건데 아마 보면 상태가 굉장히 나쁠 것 같습니다. 이제 연소실 안에 침투되어 있던 카본들을 빼낼 건데 우선 크랭킹 테스트를 해서 카본이 잘 녹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걸 덮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자, 잡아주세요. 크랭킹 시킬게요. 자, 크랭킹 한번 해보세요. 스톱! 오! 우와! 자, 석션하고 다시 한번 하죠. 그렇게 해주세요.
엑셀 밟으세요. 엑셀 한번 밟으세요. 좀 더요. 밟으세요. 밟으세요. 자, 이제 경고등도 없어졌고 이제 진단기상에 아까 있던 고장 코드 또한 모두 없어졌습니다. 이제 엔진 필링 또한 매우 좋고요. 실화 관련된 고장은 이제 싹 깔끔하게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